안녕하세요. 특별기획 잡잡고에게 묻다 윤디입니다. 특별기획 잡잡고에게 묻다 첫 번째 코너죠. 잡잡고 뉴스 잡잡고 핫토픽을 보시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관심이 많은 주제를 세밀하게 다루는 잡잡고 핫토픽입니다. 주요 뉴스 살펴보실까요? 대학생 죽음 레몬 악성 댓글 게시판 운영자도 책임이라는 헤드라인으로 기사가 시작되네요. 한 대학생이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 악성 댓글에 괴로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숨진 학생이 쓴 글에는 극단적 선택을 부추기는 익명 댓글까지 달려 있었는데 커뮤니티 운영자와 대학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에 다니던 A씨는 우울증을 앓으며 겪는 자신의 어려움을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 학내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위로가 아닌 차가운 댓글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익명 게시판은 A씨를 조롱하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부추기는 글로 가득 찼습니다. 2년 넘게 악성 댓글에 시달리던 A씨는 지난달 8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다음 뉴스 살펴볼까요? 연예인들 자살 사건에 악플이 영향 미쳤다. 98%. 연예계에는 안타까운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젊은 연예인 2명이 한 달 간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고 그들은 오랜 기간 악성 댓글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수 겸 배우 설리의 자살 사건 직후 인터넷 포털 다음이 연예뉴스에 대한 댓글 폐지를 전격적으로 단행했습니다. 이후 다른 인터넷 포털들도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에서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댓글 관련 시민들의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연예인들이 자살한 사건의 악플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대상 가운데 97.7%가 악플에 영향이 있다고 답했는데 그 가운데 약간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사람은 25.1%에 그쳤으며 나머지 72.6%는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의 키워드는 악성 댓글, 모욕죄, 명예훼손입니다. 이상 잡잡고 핫토픽이었습니다. 특별기획 잡잡고에게 묻다 이번 시간에는 잡잡고 핫토픽에서 나온 기사와 밀접하게 연관된 댓글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댓글과 관련해서 양일등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일등입니다. 요즘 댓글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대체 댓글이 뭔가요? 댓글이란 인터넷에 오른 원문에 대하여 짤막하게 답해서 올리는 글을 말하며 댓글에 대한 댓글은 대댓글 혹은 탑글이라 부릅니다. 영어의 리플라이를 다듬기를 통해 순화한 것으로 본래 리플로 쓰이던 것을 순화한 사례입니다. 무플이나 선플, 악플 같은 합성어를 제외하면 리플은 2010년대 중반 이후로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박사님, 그렇다면 댓글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초기의 인터넷 게시판에는 원래 댓글 기능이 없고 게시물 생성 기능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용자 간 상호 소통을 위해서 해당 게시물에 대한 답변이라는 의미로 리플라이 혹은 줄여서 RE 등의 말머리를 달고 보원 게시물과 같은 제목의 게시물을 또 세워서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1996년경 당시 사설 BBS였던 아라비비와 키즈비비 등에서 댓글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여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인터넷 게시판 시스템들이 발달함에 따라 아예 댓글 기능을 게시판 기능의 일부로 추가하는 것이 보편화되었으며 나중에는 아예 해당 게시물 아래쪽에 짧은 글을 바로 덧붙이는 기능이 생겼고 이때부터 진정한 댓글이 만들어졌습니다. 인터넷 속도와 서버 스펙의 발달로 인해 댓글도 점차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의 댓글, 특히 대형 포털 사이트 뉴스 섹션의 댓글은 여론을 보여주고 또 여론 형성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2010년대 들어서는 언론사나 방송사의 보도에서도
댓글 반응을 보여주는 일이 적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중의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권에서도 댓글을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댓글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댓글에 장단점이 있을 텐데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통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며 서로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피드백을 받아 개선할 수 있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커뮤니티 내에서 활발한 참여를 촉진시킬 수도 있습니다. 댓글의 단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댓글은 때때로 부정확하거나 편향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온라인 토론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악성 댓글은 사람들에게 정서적인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장단점이 명확하게 있군요. 박사님, 요즘 악성 댓글 심각하더라고요. 악성 댓글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악성 댓글은 타인을 악의적으로 비하할 목적으로 다는 댓글을 말합니다. 약칭인 악플로 부르는 경우가 흔하며 이는 악성 리플의 줄임말입니다. 많은 언론과 정치인, 기업, 연예인들이 악플에 대해 불쾌감을 토로했고 실제로 그로 인해 괴로워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악플은 가볍게 볼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잡잡고 핫토픽에서 나온 기사들이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악플에 괴로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악성 댓글로 인해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악성 댓글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악플의 근거로 제시되는 법률은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입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난에 대해 표현의 자유 영역에 있음을 들어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악플에 의한 실제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연예인들이나 기업들이 소극적인 대처에서 적극적인 공세, 즉 고소 고발에 나서면서 악플러에 대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플에 대해 모두가 동의할 만한 구체적 기준이 모호합니다. 박사님, 그렇다면 악성 댓글에 대한 대응 방안은 있나요? 명백하게 악성 댓글, 가짜 뉴스인 경우 그것을 포털 사업자가 나서서 삭제할 책임을 부과하고 또한 그 유포한 내용에 대한 책임을 포털 사업자 또는 댓글을 단 사람에게 묻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댓글을 다는 형식과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고 댓글을 다는 형식 등의 인터넷 실명제를 전면 실시하고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표현의 수위를 조속히 정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해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상 예절 문화에 대한 교육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을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댓글을 작성할 때는 원칙이 있는데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면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지키며 글을 씁니다. 둘째, 의도가 명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셋째,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하며 추측이나 가짜 뉴스를 퍼뜨리지 않습니다. 넷째, 자신이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지킨다면 악성 댓글이 없어지고 올바른 인터넷 문화가 조성될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나와주실 거죠? 물론이죠. 감사합니다. 양일등 박사님이었습니다. 인터넷 이용자들의 참여와 의견 개진의 기회가 늘어나면서 댓글의 여론으로서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댓글 이용자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댓글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댓글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줄일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상 윤디였습니다.